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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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방송에 이어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의 원성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족부 족관절하고 소화 파트를 맡고 있는 원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그 김우종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제가 모시게 되었는데 네. 두 분은 어떤 사이시죠? 일단 의대 동기고요. 네. 학생 때부터 그냥 좀 친하게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사이입니다. 네. 네, 네. 아주 방송해 주시고 그날 바로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또 흔쾌히 나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섭외를 했는데 오늘 원성훈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도 굉장히 좀 아주 꼭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당뇨에 대한 주제는 저희 비욘디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이렇게 당뇨발에 대해서 좀 네.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으로 다룬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교수님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여쭤보니까 실제로 30% 정도 좀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예, 그 당뇨 환자 중에서 네. 대체적으로 한 30에서 한 35% 정도는 평생 동안 한번 당뇨발로 고생을 하신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퍼센트가 진짜 네. 높아서 좀 네. 놀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에서 이제 당뇨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소주제가 또 있어요. 다학제 접근의 필요성. 네. 이라고 요거는 좀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뇨발 자체가 이제 한 과에서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과들의 협진에 의해서 진료를 해야지 조금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네. 한 과에서만 하게 되면은 너무 그 과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다른 과를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여러 과의 이렇게 협진으로 통해서 이렇게 다 협력이 돼야지 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교수님께서 계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도 좀 이런 팀이 좀 구성이 되어져 있나요? 네, 저희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네. 분들이 좀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 화면에 이제 지금 이제 잘 보이실지 네, 요걸로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일단은 여기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저희 성형외과 교수님, 네네네. 정형외과 2분, 네. 그다음에 저희 제일 중요하신 내과 교수님들, 감염내과, 감염내과, 그다음에 네. 신장내과 교수님, 그다음에 혈관외과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 하고 네. 저희 전문 간호사분 선생님들 다 오시진 않으셨지만 네. 또 기타적으로 또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신장내과 교수님도 신장, 콩팥. 신장. 네. 그렇군요. 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협진을 통해서 지금 환자분들의 어떤 최고의 치료법이 무엇인지 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진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네네.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교수님 소개가 좀 나와 있네요. 짧게 네.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그 순천향대학교를 2006년도에 그 졸업을 하였고요. 네.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다 했고 네. 지금 그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그 2016년도부터 지금 조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일단 제 소개는 짧게 마치고요. 네. 오늘 갖고 온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순서대로 할 건데 그렇게 뭐 깊은 내용도 있긴 한데 그냥 개략적으로 좀만 설명을 할 예정이어서 네. 그냥 쉽게 이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요를 들어가나요? 네네. 네. 일단 환자들 케이스 몇 분 모셔왔는데 네. 63세 남자 환자고 당뇨가 한 25년 정도 그 유병을 하셨고 네. 만성 신부전은 있으셨는데 이제 투석은 아직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게 이렇게 약간 발이 붓고 이런 궤양이 있으셨는데 집에서 혼자 자가 치료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 네, 이 정도면 네. 좀 심각한 단계인가요? 어느 정도의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런 괴사가 진행된 범위가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염증이 이제 도드라져 가지고 이제 다 피부가 이제 밖으로 염증 삼출물들이 이제 터져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좀 그 골수염이 좀 진행되어 있는, 골수염이라는 건 뼈에도 이제 염증이 되어 있는 건데 골수염이 진행되어 있는 소견이고 그거를 네.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동위원소 검사입니다. 그 WBC 동위원소 검사라 그래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 있는데 이런 데가 다 이제 염증 반응들이 다 올라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에 전체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염증 반응이 있고 지금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네. 부분들이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피부 관리학 검사라 그래서 피부에 이제 산소가 얼마나 이제 잘 퍼져 나가는지 이제 혈액 순환의 정도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수치들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꽤 괜찮다는 뜻입니다. 네. 괜찮은데 이렇게 꺼멓게 변하게 되어 있는 부위는 그 혈액 순환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발에 돌살이 발 등 쪽에는 네. 혈액 순환이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사진은 네. 뭐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수술 후에 진행된 사진인데 네네. 이쪽 범위는 골수염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가지고 이쪽 그 골수염이 심한 부위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절단을 하고 이렇게 세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만 남겨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절제 수술이 이루어진 후의 상태. 절단 수술. 절단 수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잘 치료된 예에 속해가지고 네네.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움직이시는 동영상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요? 네. 네네네.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원성훈 교수님께서 당뇨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잠깐 인사를 네. 좀 해보고 갈까 해요. 랭커님 들어와 주셨고 예쁜 지니님, 그다음에 박성강님 들어와 주셨네요. 괴사, 염증 이렇게 좀 많은 분들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방송에서 다뤄도 되는 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심각한 주제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진짜 앓고 계시기도 하고 꼭 네. 알아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그냥 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30년 당뇨로 이완을 하셨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석까지도 진행이 됐고 네네. 그 병에 대한 당뇨발 병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발이 이제 이 정도로 심하게 이제 괴사가 돼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동위원소 검사상에서 이제 발 전체적으로 이제 골수염들이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네.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네. 많은 넓은 부위에. 네, 근데 이제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보호자분들도 없고 그냥 혼자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이고 하고 일단은 조금 이렇게 좀 인지가 좀 떨어지고 그러셔가지고 지속되는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저희 센터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요 사지를 살리는 그 처치를 받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기에 절단을 하는 경우가 환자의 그런 그 사회 경제적인 상태나 아니면은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 좀 있어서 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약간 무릎 아래 절단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무릎뼈인데 무릎 관절인데 그 밑으로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두 케이스 모두 절단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궁금한 게 어쨌든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30에서 35%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당뇨발로 고생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절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퍼센트가 어때요? 일단은 진행된 당뇨발에서는
한 번이라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절단을 이렇게 발가락 하나라도 절단을 경험하는 경우가 네. 한 40에서 50% 정도. 진짜 높네요. 네.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 절단, 두 개 절단, 그러다 발 절단, 발목이 네, 절단 네.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번 네. 이렇게 조금 국소 부위를 절단을 하면 점점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그게 넓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35% 정도는 네. 더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무섭네요. 정말 네. 당뇨의 관리가 네.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인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김짧은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당뇨약을 복용을 해도 당뇨발이 올 수 있나요? 예, 대부분 지금 한 당뇨 유병 기간이 한 10년 정도 넘는다고 보시면은 당뇨발은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네. 꼬박꼬박 잘 매일매일 관리를 클로즈하게 해도 네. 10년이 지나면 올 수 있다. 네, 그 당뇨발이라는 게 이제 꼭 저렇게 이제 괴사가 진행된 거는 조금 당뇨병성 궤양, 더 심한 당뇨발이고요. 네. 그냥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나 다리에 뭐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 네, 이런 네. 것들이 하지에 증상이 있다는 거 그 자체를 다 당뇨발이라 그래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예. 넓게 포함을 네. 하게 되면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초기 증상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리거나 네. 뭐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런 주로 이제 아, 그 뒤에 이제 그렇구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좀 네. 어떤 저린 증상이나 아니면은 통증, 네. 아니면 이제 뭐 꽉 쬐이는 듯한 통증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뇨는 정말 그 유병 기간이 되게 중요한 인자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벌써 제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그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 당뇨학회에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 다이아베티스 팩트 시트라는 이 판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발표한 걸 보면은 아까 이제 유병률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한 지금 30세 이상에서는 한 당뇨병 유병률은 한 14% 정도. 네. 그러니까 총 한 500만 명 정도가 당뇨병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만 명이면 네, 진짜 네. 어마무시하네요. 그 중에서 이제 한 35%에서 40%가 아이고. 당뇨발로 고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2011년도랑 16년도 보시면 12.4%에서 14%까지 한 2%가량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진짜 500만 명이면은 네.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넘는 거잖아요. 네, 네.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네. 진짜. 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그 중에서 이제 그 당뇨는 당뇨병 자체도 이제 문제긴 한데 당뇨와 관련된 이런 합병증들이 더 큰 문제가 네, 있을 수 네. 있어서 주로 이제 콩팥, 신장 합병증, 그다음에 이제 발 합병증, 눈 합병증 대표적인 세 가지 합병증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눈 합병증이 한 35%, 네. 그다음에 발 관련된 합병증이 한 33%, 아. 신장 합병증들이 이제 14%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이제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작년에 보고된 연구 결과인데요. 네, 네, 네. 요거는 저희도 이제 이 연구를 해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이게 네, 어떤 이제 연구죠? 당뇨발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과연 돈을 이렇게 자기가 비용하는 지불하는 비용이나 아니면은 의료원에서 청구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비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네. 이거는 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단 자료는 네. 저 우리나라 그 국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심평원이라고 부르는 네. 심평원 자료를 이용을 했고 네. 심평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당뇨발로 네. 정의를 해서 당뇨발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당뇨발로 인해 그런 들어간 네, 비용. 치료 비용인 네,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옆에 표부터 살펴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절단, 앰프테이션이라고 이제 절단 비용인데 절단 비용이 2011년도에는 한 총 절단 비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 17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네. 한 200억 원, 200억 원. 200억 원이요? 네.
어머. 그리고 한 16년도에는 네. 25 밀리언 달러라 그래서 대략 계산하면 한 300억 원 정도. 어머머머. 네. 그래서 절단을 한 환자들인데요. 저희가 이 결과에서 더 놀랬던 건 이 노란 그래프인데요. 네네네. 네, 이 노란 그래프인데 이 노란 그래프는 요 A군, B군, C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B군은 한 번 절단한 환자, 빨간 네. 표. C군은 이제 여러 번 절단한 환자. 여러 번 절단한 환자. 그래서 B군하고 C군을 합하면 요 검은 게 됩니다. 네네. 검은 게고 그럼 노란 거는 어떤 거냐? 네. 노란 거는 이제 절단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지 구제술, 예를 들어 이제 변연절제술이나 아니면은 드레싱 그리고 뭐 음압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유지하는 치료들을 비용인 하는 거죠? 비용인데 네네. 이 비용은 2011년도에 296 밀리언 달러. 얼마죠? 계산도 안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요. 네네.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 절제술의 거의 10배라고 네.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아. 2016년도에는 441 밀리언 달러, 거의 5천억 정도. 그래서 저희도 이 결과를 보고하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네. 네, 이런 조금 의료 비용의 낭비나 네,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단 첫 네. 번째 놀란 건 절제술에 들어가는 네, 네.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네. 유지하는 것도 진짜 그 10배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 네, 이게 네. 진짜 너무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신이라는 잡지에다 보고를 하였었고요. 아, 네. 네. 조금 계속 지속할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당뇨발은 이런 고 비용이 들고 절단을 하고 이렇게 심각하고 막 이렇게 좀 다리가 이렇게 괴사가 되고 하는 거인지 이제 좀 병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은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혀서 나타날 수 있는 혈관병증, 네. 그다음에 이제 신경 세포들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신경병증이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복되다가 이런 세균 감염들. 그래서 크게 보면 신경병증, 혈관병증, 감염, 그리고 그다음에 발의 변형 이렇게 4개로 크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의 변형이나 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일단은 감각이 떨어집니다. 감각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 이 발의 약간 그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발의 이런 움직임이 제한이 돼서 자꾸 이제 발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전단력이 높게 돼서 발의 변형이 생깁니다. 조금 더 무뎌진다고 생각하면 네,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율신경 손상도 일어나서 피부가 계속 건조해집니다. 각질이 생기고 네네네. 각질이 생긴 거 벗기다가 외상이 생기고 거기에 또 감염이 생기고 네. 그리고 또 혈관은 혈관대로 막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혀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이제 어떤 그 세포들의 원활한 회복 능력이 지속이 되는데 네. 혈액순환도 잘 안 돼가지고 이런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약을 써도 약의 어떤 효능도 떨어지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네. 그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네. 한 35% 정도가 이 당뇨발, 넓은 범위에서 당뇨발로 고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일 무섭고 걱정되는 거는 이 주황색 부분일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발 궤양이 시작돼서 절단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대체적으로 한 25%에서 4분의 1 30% 정도 보시면 이것도 진짜 높네요, 네, 선생님. 네. 세상에.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혈관병증입니다. 혈관병증이 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괴사만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막혀가지고 막히게 되면 이제 꺼멓게 이제 변하게 이런 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괴사가 지속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염증, 감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감염이 생기고 요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염이 생기게 되고 네. 신경병증이 지속이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샤르코트 관절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신경병증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점점 무뎌진 자기 신경으로 이제 디디고 하는데 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기 저희 발목입니다. 네. 발목인데 발목 뼈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네. 다 뼈가 이제 다 녹아가지고 어머, 속에 있는 뼈가 녹는 거예요? 예. 왜요? 이게 이제 좀 여러 병인이 많긴 한데요. 네네. 아무튼 조금 그 골수염도 지속이 되고 아. 신경병증도 지속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특이하게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샤코트 관절병증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이제 저렇게 되셨는데도 통증이 없습니다. 네,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감각해져서 통증도 없는 네.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선생님? 샤르코트 관절병증, 샤코트. 샤코트. 네. 어머머머. 그러면은 걸으실 수는 있을까요? 걷는데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게 불안정하게. 불안정하게 걷고 그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될 발이 무너져서 이제 반대쪽 안쪽으로 이제 주로 그 염증이 생기고 굳은 살이 생기고 그쪽으로 이제 덜렁덜렁 거리면서 오십니다. 이게 진짜 악순환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수술하는 분인데요. 네네. 이 뼈를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외고정으로 이 위에 뼈하고 아래 뼈를 이제 그 유압술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관절을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해버린 유압술 상태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의 수술로 잘 낫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런 벌써 기질적으로 이제 샤콧에 이제 기질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어서 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요게 다시 무너지고 다시 재발하고 그런 경우가 한 반 정도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로 고정을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좀 재발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네. 그럼 이거는 수술 후에 좀 장치를 통해서 좀 고정을 시켜주는 건가요? 네, 대략 한 6주에서 3개월 정도 장치를 고정을 하는데요.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이제 이런 밖에 핀 주변부에 이제 또 감염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항상 좀 염려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네, 박혀 있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무시무시한 네. 수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병인을 보면은 이게 요거 많이 보셨던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줄여가지고 빕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혈액 부전 바스큘라리티, 인펙션, 프레셔, 그다음에 소스 오브 힐링해서 이제 빕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혈액 부전이라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혈관이 이제 막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검게 변하는 그런 괴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염, 인펙션은 그런 혈액 순환이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감염의 소스의 그 균낙화, 집낙과 이런 것들이 균들의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염에 되게 취약하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압력 프레셔라는 거는 아까 신경병증이 이제 오래되게 되다 보면 자기 감각이 무뎌지고 운동신경도 무뎌지고 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 이제 눌려 있는데도 못 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의 변형이 동반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소스 오브 힐링이라는 거는 이 창상 치유의 원천이 되는 그런 세포들이 일단은 다 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메가리가 없습니다. 다 대부분 기능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일단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4가지 요인들이 당뇨발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의학에서도 한 과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병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병인이 있는 그런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서가 치료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가지고 다학제라고 해서 여러 과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당뇨발 하나에 감염, 혈관, 신경, 변형, 기저질환
기저질환은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각각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저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한 2014년도에 발표한 건데 이 기저질환이 한 3개 이상 있는 사람은 3개 미만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어떤 절단의 위험인자가 한 2배에서 5배 정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보통 여기에 포함되는 기저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은 것들이 심혈관 질환, 심혈관, 뭐 고혈압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고혈압은 대부분 다 갖고 계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협심증이나 협심증, 고지혈증 이런 네. 것도 해당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 네. 네, 뇌혈관 질환에서 뭐 어떤 중풍, 임팍션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보통 한 3-4개 이상의 만성 기저 질환을 대부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네. 만성 질환이 있으면 이게 더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당뇨가 있으시면 다른 것도 같이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병행하는 네.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러네요. 근데 2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뭐 일단 콩팥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게 이제 아까도 그 두 환자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투석을 하게 되면 또 더 예후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투석까지 하는 그래요? 환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기저질환 같은 경우가 많이 어떤 그 기저질환을 다루는 과들, 심장내과, 신장내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경과나 이런 과들의 그 많이 협조가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투석을 하면 왜 더 예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일단은 네. 투석까지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콩팥이 이미 기능이 떨어졌다는. 기능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약을 네네.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 투석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아, 좀 네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네. 감염도 같은 레포트에서 보고된 건데 아까 그 기저질환보다 어머, 더 거의 7.9배. 8배? 네. 그래서 아이고.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절단의 확률이 거의 8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특히 요새 이제 감염이 문제가 되는 게 요새 이제 항생제를 너무 남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항생제가 더 좋아지면 그거에 그 내성하는 균주가 더 세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다제 내성균이 이제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러 항생제에 다 내성이 갖고 있어서 네네네. 어떤 약을 써도 다 잘 듣지 않는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네. 또 이제 배양 음성균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감염이 있는 티슈 조직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거기서 균 배양 검사를 나갑니다.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저희 같이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는 당뇨발 환자분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바로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오시는데 네. 그때 동안 이제 항생제를 뭐 먹는 거든 아니면 주사를 맞든 항생제를 쓰십니다. 네. 쓰다 보면은 그런 그 균에 대해서 균 동정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배양이 네거티브인 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런 다제 내성균과 배양인 네거티브인 균들 때문에도 더 치료가 복잡해지고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신장 얘기가 또 나오는데 네네. 동반된 콩팥 질환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저희가 뭐 그렇다면 이제 센 항생제를 마음껏 뭐 언제까지 뭐 한 석 달 이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들이 다 대부분 콩팥들이 안 좋아 있는 안 좋으시니까 이미. 그래서 이 동반된 신장 손상으로 항생제 사용의 그런 기간이나 그런 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 악순환의 네. 지금 반복이라는 말밖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어쨌든 네. 감염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치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와서 네, 먼저 네, 받아보고 가도록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혜니님, 오늘 뭐 먹지님, 예인님, 해피미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우선은 성공한 사람님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당뇨로 인해서 발이 괴사되는 이유가 뭔가요? 당이 피가 통하는 걸 막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당이 피가 통과하는 걸 막는 건가요?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당뇨가 오래 1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되면은 네. 아래로 내려가는 혈관, 특히 미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되면은 다 대부분 미세혈관 병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정도 되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당뇨 한 10년이라는 게 이제 음. 대혈관 병증이 먼저 오고 심장, 뇌혈관 병증이 온 다음에 미세혈관 병증, 눈, 콩팥, 발 이런 것 세 가지가 이제 미세혈관 병증인데 그런 미세혈관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 그러면.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질문 받아볼게요. 당뇨발에 걸렸다. 이거 치료 얼마나 봐야 되나요? 치료 기간. 예, 요거는 저희 환자들한테도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좀 네. 다르겠죠.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사람마다도 다르고요. 네. 사람마다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그 초기에 보이는 혈당, 당 수치나 당의 그 컨디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저질환 상태, 혈관 상태, 신경병증 상태 이게 이제 좀 초기에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좀 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지만 좀 중기 이후에 좀 말기로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좀 치료 기간은 좀 언제라고 확실히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짜 뭐든지 네. 조기 발견이 가장 네.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단 당뇨 극복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는 저보다도 이제 다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식단 조절 잘 하시면서 어떤 그 생활요법을 개선을 잘 하시면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관리가 참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사진 보니 너무너무 무섭다고 이거 혹시 예방법이 있을지 좀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예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일단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자체가 음. 그 당뇨발의 그런 무서움에 대해서 좀 인지를 먼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시고 이게 내가 한 당뇨를 앓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됐다 하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서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 디테일하게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발톱을 깎다가 좀 상처가 생겨서 좀 오시는 네. 발톱도 너무 짧게 깎지 않게 좀 발톱.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대부분이 또 오시는 케이스 중에 많으신 분들이 겨울철에 그 네.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다가 네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감각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뜨거운 거를 많이 뜨겁다고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이고. 예, 화상을 입어서 화상이 감염이 되고 이 상처가 안 좋아져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네, 겨울철에 이제 그런 네네.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러네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그마한 변화라도 인지가 되면은 네. 바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발톱 깎는 거, 네. 그다음에 그 뜨거운 네, 그런 것도 네. 화상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뇨병 발병 후에 정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당뇨발이 저렇게 되나요? 오늘 이제 말씀을 네, 드렸지만 네. 대부분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환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10년 됩니다. 정도.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렇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다 되는 건 아니시고요. 그 당뇨가 관리가 잘 되셨고 그다음에 당뇨발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있으셔서 조심하셨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기저질환이나 그다음에 자기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안 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그렇게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정말 관리 네.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또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원빈님 질문 하나 더 받아보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최근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250이 나오셨대요. 네. 과거 15에서 20년 전에도 혈당이 높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데 이런 정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좀 걱정하고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지금 일단은 3개월 정도 당뇨를 들고 계시고
이제 지금 250 정도면은 꽤 조절이 안 되시는 편이어서 네. 일단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당도 중요하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당화혈색소 수치가 항상 한 7 미만 정도로 관리가 잘 되게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다른 기저질환도 있고 다른 것들 다 강조를 드렸지만 그래도 제일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 관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네,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이렇게 또 답변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준비해 주신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 혈관병증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혈관병증은 일단은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한 20% 정도가 있고 50세 이상에서는 한 30%, 그다음에 당뇨발을 갖고 계신 분에서는 50%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단의 위험인자만 보면 단일 위험인자로 한 2.6배 정도, 2.6배 정도고,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그래프인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연구한 심평원 데이터로 연구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심장에 이제 스텐트를 넣듯이 이제 그 아래 하지 혈관에도 스텐트나 이렇게 뚫어주는 시술을 혈관 중재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혈관 중재술이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네. 이 는 것이 어떤 절단에 영향을 끼쳤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이런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소절단, 네. 빨간색 같은 경우가 이제 대절단인데 네. 기준이 이제 발목을 기준으로 발목 위에를 절단하는 거를 대절단이라고 하고 발목 아래 발들을 절단하는 거를 소절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절단의 수치는 많이 증가를 하였고 대절단의 수치는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혈관 중재술의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나 봤더니 한 0.3%에서 한 0.6% 정도로 이런 혈관 중재술의 증가가 이 절단의 어떤 패턴의 변화를 좀 일으켰지 않았나 그렇게 좀 신기하네요.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절단은 증가시키고 대절단은 감소시켰다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이제 원인 결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네. 어떤 그런 연관성 정도는 있다. 패턴에 영향을 네, 있다. 네. 아,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한 연구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경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뇨발이 그런 궤양이 있고 어떤 괴사가 있고 그런 것들만 다 당뇨발이 아니라 일단 당뇨가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어떤 하지에 이런 아프고 감각이 이상하고 화끈거리고 시리다, 주로 시리다가 많이 있습니다. 시린 증상. 네, 네네. 그리고 저림감, 감각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당뇨발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신경병증이 지속이 되면은 왜 발에 변형이 생기는지 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쪽 발은 정상발이고 있고 발이 변형이 된 그러네요. 발인데요. 좀 이쪽이 좀 더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네.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 발바닥에 감각이 저하가 되고 운동신경까지 이제 침범을 돼서 운동신경까지 침범을 되게 되면은 이게 근육, 내재근, 발 안에만 있는 근육에 대한 위축이나 강직이 올 수 있습니다. 강직이 오고 그다음에 인대나 건에도 이러한 작용이 있어서 네. 이 힘줄이 두꺼워지고 인대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어떤 그 회복성이나 탄력성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성이나 탄력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행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보행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중족관절과 족근관절이 어떤 잠김이 생겼다가 풀어졌다가 생겼다가 풀어졌다가 하는 과정이 이게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잠겨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돼서 한마디로 이제 발이 좀 감각도 없으면서 뻣뻣해지고 네, 그러면서 자꾸 변형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발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감각은 없고 네. 그래서 이쪽 아랫 부위에 이제 그런 궤양 이런 어떤 국소적 압력에 의해서 궤양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변형이 생기면 궤양으로 갈 확률이 네. 높아진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숲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는 어떻게 네. 이제 다학제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한 30분 정도 다들 이제 바쁘신 교수님들이어서 한 화요일 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성형외과, 감염내과, 신장내과, 혈관외과, 그다음에 여러 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환자의 사진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그 같이 토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환자의 케이스를 두고 네, 같이 네. 좀 미팅을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토의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그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네.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박세훈 감염내과 교수님 경우가 이름은 다 지웠지만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상태에 대해서 다 레코멘드를 해주셔서 이게 뭐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삼출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상처가 안정이 되면은 항생제 중단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생제 사용 기간이나 네네네. 항생제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그 서머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신 거를 반영을 해서 치료를 한다. 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렇게 환자분들은 정형외과를 메인으로 외래를 보시나요? 다 뭐 상관없습니다. 네네네네. 예, 상관없고 감염내과나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뭐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어떤 이렇게 진료를 보신 다음에 네. 혹시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 저희 팀에 이제 연락이 돼서 바로바로 협진을 봐줄 수 있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네. 신기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자랑을 하려고 왔는데요. 네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저희 외래에 이게 걸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했는데, 네네. 그 대한 당뇨발 학회가 있습니다. 네. 대한 당뇨발 학회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그 인증패인데, 당뇨발 치료가 어느 정도로 세팅이 돼 있는 그런 병원이다 하는 인증패인데, 그게 이제 인증받기가 조금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예. 기준을 통과하셔가지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인증을 받았고 올해 이제 3월부터 4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거를 좀 약간 홍보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근데 되게 어쨌든 이렇게 클로즈하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시는 걸 보니까 네, 네. 환자분들도 진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치료되신 분 중에 아까 처음 케이스 환자분이셨는데 네, 이제 네. 발을 엄지랑 세 번째 발가락만 남은 이후 다 절단을 하고 이쪽에 남아져 있는 피부에 대해서는 피판술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제 피부를 덮어주는 술을 다 했는데 네. 이게 저 환자분이 다행히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이런 네. 식으로 발가락까지 잘 움직이시고 이렇게 움직임이 네, 가능하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걷는 것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네네. 뭐 너무 이렇게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아. 네, 네, 네. 네, 치료가 되게 잘 된 케이스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약간 잘 된. 네, 이렇게 네. 걷는 것도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서머리 하나 남아 있는데. 네, 어떻게 네.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면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신경, 감염 등 약간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뭐 발의 변형까지도 다 있고, 예, 그런 복잡한 것들은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로는 조금 힘들다. 네. 이게 저희 센터가 추구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네. 좀 이렇게 훌륭한 팀워크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진을 네. 필요한 만큼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선생님. 아, 시간 네.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 잘 이끌어 주셔서 아니 처음이신데 너무 네. 설명도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아주 시간에 딱 맞게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뇨발로 고생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혹은 조금 진행이 돼서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네자면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당뇨발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먹지 마시고요. 겁을 먹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당 관리 제대로 당 관리가 잘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조금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셨다가 혹시라도 발에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일찍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서요.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좀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세한 변화를 잘 네. 캐치하셔서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랭커님, 이치금님, 네, 다시 한번 원빈님까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1시간 동안 너무 고생 네.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길 바랄게요.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